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DKND라는 합성 피업 관련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안내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장에 대한 계기의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DKND는 현재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DKND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건데요. 시가총액이 약 100, 550억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로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상으로 DKND는 21년 4월 22일 날 약 200억 원 정도의 총액인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현재 전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억에 200억이면은 계략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 물량, 잠재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200억 원에 대한 사용 추천은 뭐냐면 여태까지 약 68억 원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진출을 위한 타법인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기업의 생산성 강화를 위한 생산설 및 교체를 사용이 되었고요. 나머지 120억 원 정도는 펀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순당의 예를 들면 국순당에서도 이렇게 펀드 투자 VC 같은 거 참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리스크로 보고 있고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리스크로 반드시 체크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DKND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제가 참여하는 온라인 스터디가 2개 있거든요. 토요일날 그때 온라인 스터디 SVI라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스터디가 있는데 거기서 한 분이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는 합성 피업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스터디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백산이라는 또 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스터디 이름은 체리키즈. 체리키즈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스터디원 분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개를 기업 설명을 듣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 마침 이게 DKND라는 기업에 대해서 합성 피업 기업이거든요. 관심을 갖고 이게 조사 중이고 분석 중이었는데 이렇게 3명이서 동시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분석을 하고 있는 걸 들어보니까는 많이 좀 신기했습니다. 전혀 요즘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섹터의 기업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뜻이 맞는다는 거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백상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스터디 팀원분한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요일날 발표하셨는데 제가 다른 설명에 일정이 있어갖고 끝까지 못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해당 분의 분석글을 보고 추후에 이제 영상으로 남겨드린다고 했는데 백산을 그분 분석글을 보고 남겨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예 백산을 처음부터 아예 끝까지 지금 이렇게 뜯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분에 대한 코멘트하고 아예 그냥 제 신규 분석글을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분은 체리키즈의 두 번째 분은 신텍이란 기업에 대해서 분석글을 남기셨는데 신텍은 제 개인적 역량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 대신에 그 기존의 블로거분 중에도 겸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겸한님의 그 신텍 관련 글을 한번 링크를 해서 대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DKND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KND의 간단한 이제 기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DKND는 기존 제품인 주력 제품의 합성 피업하고요. 합성 피업. 그 다음에 부직포.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합성 피업은 주요 용도가 의류, 가방, 헤드셋, 자파, 가구, 차량 등에 들어가고 보시면은 언더아머나 아니면은 이런데 신발 쪽에는 아디다스나 나이키 쪽에 이렇게 납품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원래는 합성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직포로 이제 부직포가 이제 매출이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직포는 보시면은 아디다스하고 나이키 쪽에 신발 쪽으로 납품이 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납품하는 건 아니고요. 부직포의 경우에는 베트남에 DK 비나 공장이 있거든요. 19년도에 이거를 DK인데서 인수해갖고 부실 기업이었는데 이거를 세계 최고 니들 펀치형 부직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이력이. 근데 고객사는 그 대만의 삼방화학이라는 대만의 거대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삼방화학은 세계 시장 점유율 약 40%로 글로벌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대만 회사지만은 공장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이 DKND라는 기업의 부직포 생산 라인도 DK 비나라고 호치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방화학을 통해서 나이키 아디다스에 공급하는 그런 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부직포고요. 이제 기존 이게 제품이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신규 업체들을 이렇게 M&A를 해갖고 인수를 했습니다. 두 개 업체를 인수했고요. 첫 번째로는 다다 CNC라고 21년 3분기에 인수를 해야 했습니다. 스포츠 모자가 주력 제품이고요. 미국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다 CNC에 대해서 관련해서 잠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 CNC가 11년도의 기사고요. 그때 당시에 세계 모자 시장에 다다 CNC 여성용 모자 5m 출시했는데,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은 다다 CNC가 과거에 이력이 좀 화려하더라 보니까요. 세계 스포츠 모자 시장의 45% OEM 방식으로 점유 중인 다다 CNC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11년 그때 당시에는 세계 OEM 시장의 스포츠 모자의 45%를 과점하고 있던 스포츠 모자 시장의 강자였습니다. 다다 CNC가. 다른 기사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기사고요. 17년 기사고, 뉴욕타임즈도 주목한 한국 모자, 미국 야구 모자 시장의 70% 장악, 기술 특허만 500개, 경쟁 업체보다 30% 비싼 값에서 인기, 야구 모자 전성시대 한국 모자 활약 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과거 기사 보시면은 되게 CNC가 과거에 스포츠 모자로 계속 각광을 받았던 OEM 업체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야구 모자에도 다양한 모자를 생산해서 연간 1억 개 이상의 모자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한때 전 세계 모자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할 만큼 영상에 자자했다. 다다 CNC는 스포츠 모자 시장 분야의 45%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과거에 명성이 좀 화려했던 기사들이 있고, 근데 다다 CNC가 왜 이렇게 팔렸냐면은 20년대 코로나 팬데믹 맞고 그때 자금 사업을 확장했었답니다. 그 이전에 무리하게, 그러다가 자금 유동성 부족 현상을 맞아갖고 회생전철을 밟았고요. 이제 지금 회생전철 밟고 그 와중에 이제 DKND로 매각이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21년 3분기에 DKND는 다다 CNC를 인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M&A를 통해 갖고 하나에 대한 패션 브랜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22년 1분기고요. 스퀘어즈라는 업체 기업이고, 브랜드는 브라이언 베리, 골프웨어하고 라이프웨어 등의 패션 기업입니다. 특히 골프장과 골프백 업체에 소재를 공급하고 모자를 생산해서 PJ도 공급한 이력이 갖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베리 되게 생소한데, 더 현대 서울점에 4층에 입점해 있고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7층에도 입점해 있고, 현재 백화점에 5개 점에 입점을 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신생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업체를 각각 21년 3분기하고 22년 1분기 이렇게 인수를 했고, 네, 본격적으로 한번 DKND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KND는 지난 22년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09억, 375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알겠다. 발렌시아가나 발망 등의 글로벌 브랜드의 소재를 공급하는 합성피어 전문가 기업이다. DKND의 상반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62억, 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117% 늘었다. 주력 사업은 합성피어입니다. 최근에 DKND는 후입화 106억 원 규모의 헤드셋용 합성피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사 떠 있고요. 해당 기사 내용에 보시면은 합성피어 관련 경쟁사들이 이렇게 4개사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놨더라고요. 백산, 덕산, 덕성, 대원화성, DKND. 여기서 백산이 합성피어 쪽에서 점유율을 1위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 영업이익이고 시가총액 이 중에서 DKND가 시총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적을 2분기 실적을 각각 체크해봤어요. 한 걸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대원화성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30% 정도 증가됐네요. 영업이익은 거의 한 5배 정도, 4.5배 정도 증가. 덕성은 매출액이 증가, 영업이익이 보니까는 한 3.5배 정도 증가됐네요. YOY로. DKND는 아까 설명드렸고, 백산도 실적이 꽤나 잘 나왔는데요. 영업 매출액이 30% 정도 증가, 영업이익도 소폭 증가됐네요. 이건 한번 이익들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22년 2분기에 합성피업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꽤나 잘 나왔다. 여기다 또 하나 기업이 있죠. 화성엔터프라이즈. 화성엔터프라이즈도 보니까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주가 현황이고요. 주가는 덕성이나 요 놈. 대원화성은 정치 테마를 타고 좀 최근에 올랐었는데, 나머지 DKND나 백산의 주가는 이렇게 좀 많이 쩔어 있다. 이렇게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화성엔터프라이즈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으로 이제 DKND의 그 손익계산서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이 18년부터 해갖고 22년까지 표시해놨고, 다다 CNC는 스포츠형 모자 기업을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1년 3분기에. 이게 좀 부실기업이었는데, 회생기업이었잖아요. 그걸 인수해갖고, 인수효과 덕분인지 21년 4분기부터 매출액이 이렇게 점프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22년 1분기에는 스퀘어즈 인수했고요. 그래서 22년 2분기에 매출액이 역대 분기 최대, 역대 영업이익 최대, OPM도 역대 최고에서 약간 근접하는 12.1% 기록하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관 비율하고 매출 총이익률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이 매출 총이익률이군요. GPM. 해당 기업은 원재료 관련해서 원재료에서 연동되는 변동비약 기업인데, 매출 총이익률이 22년 2분기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관 비율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용 측면이나 이익률 측면에서, 매출 측면에서 일단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역별 매출의 수출 비중이 보시면은 DKND는 90%대 초반을 유지하는 수출형 기업이고요.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최근에 과거에는 이렇게 베트남, 중국이 주요 수출국이었는데 21년 3분기부터 이렇게 노란색인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미국 쪽 매출이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액이 상향 추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유는 제품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21년 3분기에 다다 CNC를 인수했잖아요. 그 효과를 이제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1년 3분기에 오자 수출 매출액이 포함되면서 이렇게 매출액이 오자 쪽으로 미국 쪽의 매출액이 수출이니까 미국 쪽으로 됩니다. 주로. 그래서 OEM 방식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 다다 DK인데 그 경영진의 대표이사분의 그 능력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19년도에 그 베트남의 부직포 공장을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년에 이쯤에 부직포 관련 수출 금액도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상향 추세되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 부실기업이들은 다다 CNC를 인수해서 이렇게 매출액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경영선을 수반을 보니까는 이분이 경영 능력적으로 좀 경영자라서 기업을 키우는 데 있어 좀 약간 능력이 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간접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종속기업에서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 추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1년 3분기에 다다 CNC를 인수해서 매출액이 분기마다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스케줄이라는 패션 기업 인수를 했고,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신생기업으로서 이렇게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이제 이분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스케줄이라는 패션 기업의 매출액 현황, 실적 현황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19년도에 인수했던 DKB나 매출액도 이렇게 급 상승하고 있고, 그런 이력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오자 다다 CNC에서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현금 물음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해당 DK인데 그 기업 설명 부제로는 현금 물음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을 반드시 같이 조합해서 체크해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OCF 영업활동 현금으로 FCF, 그 다음에 캐펙스고요. 이때 당시에 21년 3분기에 다다 CNC를 보좌 기업이 인수했고, 22년 1분기에 스퀘어즈를 이제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21년 2분기에 그 막대한 캐펙스를 집행합니다. 갑자기 직전에 이렇게 높게. 그래서 FCF는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 반전했고, 22년 2분기에 실적이 반전하면서 OCF하고 FCF가 높게 플러스로 이렇게 반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 이 사연을 체크해 봤습니다. 사유는 감가상각비하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감가상각비가 이제 파란색이거든요. 기존 영업활동을 지속해온 기업을 인수하였기에, 그러니까 다다 CNC를 인수했잖아요. 랭잉되는 감가상각비는 구조조정 기업보다 낮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판단했었고, 즉 기본토에는 일시적 캐펙스 급증과 랭잉비가 발생 가능한 높은 감가상각비의 장기간 발생 미발현 조건, 이렇게 21년 3분기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팍 높아졌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제가 그 유형자산 설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두 번째 사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캐펙스를 집행한 게 주로 80%가 토지예요. 토지 보니까는. 토지는 그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체크해 봄으로써 캐펙스를 체크함에 있어서 그 유형자산 설비 투자에 관련된 세부 내용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비록 캐펙스 비용이 이렇게 급증하더라도 토지 쪽에 비중이 높으면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랭잉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과 아니면 토지인지 아닌지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상세히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감가상각비는 급격하게 감소했고, 그 덕분에 이익 구조는 이렇게 높게 터닝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가 병행되면서 OP하고 영업이익과 OPM하고 이렇게 증가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한번 투자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금흐름표는 반드시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현금흐름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조합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M과 판관비율의 개선 써놨는데, 주의사는 높은 캐펙스 집행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가 미발생된 건 낮게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이쪽 22년 2분기 다시 한번. 그래서 GPM과 판관비율은 각각 상승, 개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하고 판관비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들이 각각 감소함으로써 이렇게 이익률 증가되고 비용은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거를 설명해 드린 거고, 현금흐름표는 반드시 이게 이제 이 해당 기업의 이제 분석에서 내용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및 매출채권 회전율과의 조합자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러냐? 인수를 21년 3분기에 다다CNC라는 부실기업을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보시면은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대선충당금 설정률 보면 리스크한 부분이 포인트가 파악이 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은 일단 매출채권 회전율은 인수하기 직전에 이렇게 상향 추세였잖아요. 근데 인수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하향 추세로 이렇게 리스크적인 포인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 체화된 부실한 매출채권이 같이 딸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상으로 파악이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선 충당금 설정률로 봤을 때 과거에는 10% 미만, 뭐 6%나 7%, 4%대 이때 일시적으로 빼고 대략적으로 이런 낮은 대선 충당금 설정률을 갖고 있었는데, 21년 3분기에 다다CNC 인수한과 동시에 32.7%로 확 뛰어올랐는데 이렇게. 그렇다면은 다다CNC는 자체로 갖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부실 매출채권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전율과 그 다음에 부실 매출채권, 대선 충당금 관련해서 이렇게 리스크 사항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면은 해당 기업의 DK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힘들다 판단이 됐었고요. 근데 보시면은 매출채권 회전율, 첫 번째 매출채권 회전율을 보면은 하락을 하다가 22년 2분기에 이렇게 다시 터닝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실 수 있으시며, 대선 충당금 설정률 또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4개분기 연속으로 쭉 하락하는 이렇게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채권 회전율 관련해서는 리스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재고자산 관련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도 마찬가지로 21년 3분기에 인수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직전에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였었는데 박스권 내에서 회전율이 움직인다 그러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수하자마자 박스권 내 하단부를 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고자산 회전율이. 그 다음 분기에는 아예 하향 추세, 하단을 깼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리스크 있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 분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개선이 안 됐고, 근데 다행히 22년 2분기에 이렇게 자체 상향 추세를 해서 박스권 내로 들어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도 관련해서도 리스크 상황에서 벗어나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보시면은 반드시 현금흐름표가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매출채권 회전율과 같이 조합을 하셔갖고 연계해서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재고자산 회전율이
리스크 있게 보이면은 투자하시면 안 되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기업에 대해서는 보면은 인수합병을 통한 부정적인 그 리스크 사항이 점차 이렇게 개선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재료 매입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타 경비를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보시면 원재료 매입액이 22년 2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네요. 보니까요. 이렇게. 네, 매출액이 하늘색 선이거든요. 하늘색 선이 역대 분기 최대. 그다음에 GPM도 역대 분기 최대. 이금이는 원재료 매입도 최대, GPM도 최대, 매출액도 최대되면은 제품 가격이 적정히 반영됐고,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이렇게 최대를 기록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제품 가격은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가격에 대해서 얼마큼 올랐는지 판단하기도 힘들었고요. 다만 이 간접적인 추세로 해갖고 원재료 매입하고 GPM 매출액으로 추세로 제품 가격도 적정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이었고, 아까 그 텔레그램에 제가 남겨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약세, 그러니까 상승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강달러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중국 쪽에는 경기 침체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출 비중보다는 미국 쪽이 이제 강하니까는 경기가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아니면은 수출 비중이 새로 생기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메리트가 설명드렸잖아요. 해당 기업이 이제 DKN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다신시 통해서 모자 수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92%의 수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DK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550억 정도인데 현금 손해상이 260억 원이에요. 보면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갖고 펀드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120억이에요. 보시면 이것도 그러면 언젠가는 매도해서 이렇게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를 합하면은 한 380억 정도 실탄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해당 기업의 이제 경영진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아까 다다신시나 아니면 DKB나의 부직포 사업의 성공적인 스토리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감안하면 추가적인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의 성장을 적절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경영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일단 200억 원이라는 전환사채 물량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펀드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높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리스크도 사항도 있음을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